오늘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요거는 우리 지금 오신 채원님, 채원님이 좀 신청을 요청을 좀 하신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 목록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수소차는 테마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그리고 전기차는 업종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에너지 효율입니다.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는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운송, 저장,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일단 생산하는 데는 수소를 생산할 때는 제일 요거는 둘 다 친환경이죠. 친환경을 생산할 때는 소금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제일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그 생산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 다음에 운송은 일단 탱크가 어떻게 그 탱크를 만들어줘요. 그 탱크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너무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수소는 그러니까 산소보다 더 가벼워요. 산소보다 더 가벼운 부분이고요. 다음에 그 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핵급으로 폭발력이 심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요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전기연료 효율이 82%를 넘을 수 없음. 그러니까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그 수소차가 가는 거예요. 수소를 바로 연료를 써가지고 자동차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전기로 바꾸면서 한 82%, 한 18%는 거의 날리면서 수소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택 열 관리나 압축, 에너지 손실을 여집니다. 특히 스택 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초창기에는 열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산업이나 다음에 한온 시스템 요런 데서 되게 곽광을 받았어요.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열 관리를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오히려 그 열을 잡아줌으로써 우리 산업과 다음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 좀 소외를 받기 시작했어요. 좀 필요 없어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전기차에서는. 하지만 뭐 지금 수소차에서는 아직 열 관리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압축기 같은 부분에서도 이런 안 들어가도 될 부분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전기차는 이 세 개의 부분에서 2배 이상의 수준을 내요. 일단 열 관리 잘 되죠. 그리고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계속 늘리고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손실이 줄는 게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저장 용량을 더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죠. 발전하고 개발할수록 그 전기의 축적량이 점점 더 많아지죠. 저장량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전기차가 100% 앞설 수밖에 없어요. 얘들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전기차를 쓰는 게 효율이 2배나 높아요. 2배나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력 성능입니다. 동력 성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열 관리 한계, 그 다음에 비용 증가 출력을 전기차처럼 쉽게 높일 수가 없다. 일단 아까 열 관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비용 증가 부분에서는 일단 그 탱크를 늘려야 돼요. 전기는 그냥 우리가 그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면 돼요. 근데 그 탱크는 일단 두께가 이만해요. 수소는 아주 위험하죠. 두께가 이만하고요. 다음에 아주 무거워요. 탱크가 무겁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소가 정말로 진짜 한정적이에요. 한 700 얼마인가 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탱크를 지금 현재 수소차에는 뭐 거의 모든 수소차에는 2탱크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에서는 탱크가 3개 들어가요. 그럼 이런 탱크들이 3개가 들어가면은 차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출력이나 전기차처럼 쉽게 높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일단 차체 자체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출력 공기나 수소, 유량 조절이 간접 제어 방식. 간접 제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간접 제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한 라인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하나 끊어져도 다른 라인으로 우회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한 개예요. 라인이 한 개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딱 끊어져 버리면은 차가 안 가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간접 제어 방식 정말 별로죠. 다음에 구동 모터 반응성이 떨어진. 특히 말씀드렸듯이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가는데 이런 구동 모터 같은 게 그렇게 반응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뭐 현재 뭐 테슬라 3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3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기차를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순간 그 제로백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진짜 뭐 웬만한 슈퍼카 수준이에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를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아요. 전기차는 일단 이 부분에서도 말도 안 되게 전기차가 좋거든요. 그리고 수소 탱크, 스택, 열 관리, 기본적으로 구조가 복잡함. 요게 구조가 복잡하다는 게 일단 수소 탱크를 연결하고 스택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요게 다 기술들이 아직까지 미흡하죠. 미흡한 부분이고, 이미 수소 저장 한계 여기 70에서 800기압이죠. 도달. 주행 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에 50km 개수가 증가될 것. 즉 탱크가 더 늘려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에서 3개 정도 넣고요.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하면은 탱크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차체가 무거워질 거고, 차체가 무거워진다면은 속력이 안 날 거고, 그만큼의 속력이 안 날 거고, 그리고 뭐 연료도 많이 들 거고, 그다음에 유지비도 많이 들 거고,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다량의 냉각수, 열 관리가 아직도 잡히지를 않아요. 수소차는 아직까지 뭐 전기차보다 뭐 일단 개발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기차는 스택, 배터리, 수소, 중량, 전기차 배터리 한 개로 끝나요. 얘들 다 필요 없어요. 얘들 다 필요 없고, 전기차 배터리는 중량, 구조상 불변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때까지 다 뭐 기술 발전이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소소차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열 관리나, 그다음에 탱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얘는 계속 배터리 종류는 점점 올라가가지고 뭐 키로수가 뭐 몇백 킬로, 나중에는 뭐 더 올라가겠죠. 이런 주행거리 같은 게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 부분에서도 별로다. 다음에 원가 부분인데요. 연료전지 원가 핵심 실현되고 있는 고가의 공기 컴프레스, 다음에 열관리 장치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일단 열관리 장치 자체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는 점점 열관리가 잘 돼가지고 열관리 장치가 점점 필요 없어지고 있어요. 필요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기 컴프레스. 요 공기 컴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를 전기로 바꾸면서 공기 컴프레스가 고가에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한 대 만들 때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없이는 수소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소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리고 고압 수소 탱크 제작 방식 한계가 가격이 하락이 어렵죠. 이 수소 탱크가 정말 만들기 힘들거든요. 일단 안정성, 다음에 무게, 그리고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요거 세 개를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만들려고 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탱크 하나에도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고, 적어도 수소 탱크 원가가 500에서 1000이에요. 근데 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가격이 다운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불변일 것 같아요. 탱크가 나중에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뭐 차가 뭐 좀 가벼워지고
근데 차가 가벼워질 수 없는 이유가 이 탱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뭐 철이 그냥 이만큼 얇아지면서 뭐 폭발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철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 탱크가 가벼워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500에서 1000인데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싸지겠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점점 더 싸질 거고 다음에 그만큼의 용량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원가 부분에서도 2차 전지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다음에 품질 및 사후 관리 비용인데요. 요거는 뭐 연료 전지 셀 하나가 전체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망칠 수도 있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소차에는 한 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한 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셀 하나가 딱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차가 멈춰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수소차가 좀 위험한 부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처럼 수소 전기차의 스택도 비슷한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되고요. 스택이 정말 비싸요. 스택이 정말 비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화학 필터, 이온 필터, 전련 냉각수 등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돼요. 필요. 왜냐? 위험하니까. 수소 자체가 위험할 수밖에 없죠. 전기차는 뭐 불이 나는 건 맞아요. 근데 폭발하진 않아요. 불이 나거나 뭐 진짜 뭐 사람이 죽을 정도로 폭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뭐 수소 전기차 장치는 품질에 극히 민감하고 미래에 불변이에요. 어쩔 수 없죠. 위험 부분이 수소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진짜 핵급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이 민감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수소차를 타면서도 불안감에 떨면서 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료비. 현재도 저렴한 부생수소의 연료비가 전기차 충전비보다 약 2배 비싼 부생수소. 아까 말씀드렸던 소금으로 수소를 만드는 건데 보시다시피 전기차 충전비보다 2배 비싸요. 이게 아주 싼 건데 뭐 나중에는 기술이 개발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렇고요. 전기분해로 다양한 생산 시 원가 부담이 오히려 증가. 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수소 연료 압축, 그 다음에 운송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태생적으로 이제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에 비해 연료비가 매우 낮음. 그 다음에 미래에도 그다음에 연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전기보다 수소가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수소가 나은 점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전기차를 얘를 버리고 전기차를 그냥 계속적으로 쭉 개발하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소를 키우려고 하죠. 왜냐? 전 세계에서 표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쨌든 뭐 2050년이든 2030년이든 2050년이든 나중에는 2차 전지와 수소를 같이 쓰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밀고 있지만은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 이거를 계속적으로 갖고 갈지는 의문입니다. 2차 전지는 가요. 2차 전지는 무조건 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어요. 진짜 LG화학이 전 세계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준화 자체도 없고, 다음에 일본과 한국이 제일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은 기술력 자체도 그렇게 앞서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왜냐? 유럽에서는 딱히 개발을 할 생각이 없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면 메리트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더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지금 현재는 지금 대세인 2차 전지를 다른 좀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해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오늘의 수소 전기차에 대한 비교, 다음에 수소차가 왜 테마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다음에 2차 전지가 왜 업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요렇게 설명 마칠게요.